끝난 이후에 이제 인터뷰도 매우 안 좋았죠. 네.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제 거친 플레이가 뭐 아시안 게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공식전의 무대에서는 네. 저런 태클이 애초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네. 나오면 바로 퇴장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도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 17세 이하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우리 선수들이 2경기 만에 10골을 지금 몰아쳤습니다. 일찌감치 8강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요. 일단 네. 이 아시안컵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16개 팀이 4개 조로 이제 경기를 펼치고 4강에 가면 11월에 예정된 17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이 주어지고요. 한국은 21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변성환 감독이 이제 이끌고 있고 1차를 카타르의 6대1 대승, 그리고 2차전 아프가니스탄의 4대0 대승. 네. 정말 2경기 만에 10골 1실점. 압도적인 기록인데, 물론 상대팀도 상대팀입니다만 17세 이하 대표팀 이번 2경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패널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로 중계를 다 했기 때문에 경기를 풀로 봤는데 이 17세 이하 대표팀이 참,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칭찬을 해줘야 되냐면 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축구가 명확해요. 이번 17세 이하 대표팀이. 그 명확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기를 보시면 유럽 팀을 보는 것처럼 이제 플레이가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시티나 맨유나 이렇게 테나우나 뭐 가르디올라나 이렇게 이 세계 축구의 좀 트렌드에 맞춰가는 그런 축구들이 있잖아요. 예. 전방 압박 많이 하고 빌드업하고 공간 침투 계속하고 그런 플레이랑 매우 이제 시스템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축구를 이제 꿋꿋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되냐면 일단 여기 실력 차가 조금 나기 시작하면 연령별 대표팀은 득점이 애초에 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네네. 저는 저 10골보다 저 한 개의 실점을 좀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저 하나의 실점이 어떤 거였냐? 우리가 빌드업을 하다가 뺏겼어요. 실수가 나왔죠. 그게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면섭 선수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16번에 그 선수가 저 이제 19번 뒤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선수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맨시티에서 로드리 역할. 네. 과거에 뭐 펩의 바르셀로나에서 부스케츠 역할. 네. 그 역할이에요. 뭐 나폴리 로보트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볼 받아서 전개한 역할인데 그 선수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하니까 당연히 이 선수에게 압박이 많이 와요. 그래서 카타르전 때 한 골 넣고 바로 이면섭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압박당해서 실수가 나와서 뺏겨서 실점을 했어요. 1대1. 예. 동점골을 먹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플레이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실수가 그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에서 이제 이 포인트가 있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축구를 봐도 네. 과도할 정도로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뺏겨서 실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난 시즌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에서 볼 돌리다가 후방에서 뺏겨서 실점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에 종종 나와요. 근데 과르디올라가 왜 그렇게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걸 고집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 실점하는 것보다 그런 플레이를 우리가 유지해서 우리가 10골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요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골을 먹혀서 실점 하나가 나왔지만 그 플레이를 유지했기 때문에 2경기에서 10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의 그런 플레이와 그런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가 명확해서 네. 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변성환 감독이 그것도 정말 잘해주는 거죠. 우리가 뺏겨도 더 무서워하지 않고 보통 이제 옛날 같았으면 뺏기면 뭐 하는 거냐 걷어내 이거였잖아요. 위험 지역에서 왜 안 걷어내냐. 예. 근데 우리는 위험 지역에서 압박당해도 계속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가 이제 우리가 딱 맞춰져 있으니까 선수단 전체가 그러한 축구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러한 스타일로 우리 선수들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거 이제 주구장창 잘하고 있는데 네. 변성환 감독도 대회 전부터 공격 축구 하겠다 계속. 그렇죠. 예. 그 결과 2차전까지 6골을 넣은 이란보다 4골을 더 넣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출전한 나라 중에서 팀 득점 1위고요. 그쵸. 우리 또 김명준 선수하고 윤도영 선수도 각각 3골로 지금 개인 득점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참 중원에서 연계 같은 게 참 좋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중심이 사실은 이면섭 선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요 17세 이하 대표팀에 연결고리가 되어준 선수들이 있어요. 네. 백인우 선수라던가 아니면 그 진태호 선수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중원에서 이제 맨시티로 따지면 데브라이너나
베실바 예.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중원에서 볼 돌게 만들고 계속 침투하고 공격하고 이런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요. 네, 너무 잘해주고 사실은 지금 만났던 카타르, 예. 아프가니스탄 요 팀들과 이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사실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난다. 잘하긴 진짜 잘하더라. 예. 자,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시안 게임 대표팀. 뭐 대회를 대비해서 이제 중국과 평가전을 가졌습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득보다 지금 실이 많았던 평가전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평가전은 뭐 중국 축구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성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 이번 중국과의 평가전 무모한 중국 원정을 강행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패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경기는 예. 우리가 뭐 당연히 얻은 게 없죠. 어허. 얻은 게 없고 뭐 이게 중국에서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황선홍 감독이 나갈 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거 요청을 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현지 적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요청을 했던 경기다. 예. 라고 이제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갔었고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첫 번째는 중국의 이 플레이가 너무 거칠어. 그러니까 이게 뭐 거치는 걸 넘어서 네. 이게 뭐 상식 밖의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존중이 없는 그런 축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중국과의 경기를 다시는 상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냥 이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존중이 없던 경기다. 아니 왜냐면 황선홍 감독 잘 아시잖아요. 월드컵 직전에 그 중국전에서 한번 태클 당해가지고 그때 이제 큰 부상 입어서 월드컵도 못 나갔는데 이번에도 지금 엄원상 선수가 또 발목 부상 당했고 그리고 뭐 고용준 선수 뭐 이런 선수 다양한 선수들이 지금 조용우 선수도 그렇고 정우영도 그렇고 부상을 입으면서 야 이거는 진짜 실이 많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어쨌든 존중이 없는 그거는 그거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팬분들이 많이 화가 나신 분들은 화가 나신 그런 포인트들은 그런 거예요. 뭐, 황선홍 감독의 나갈 때 인터뷰도 그렇고요. 네. 어제 경기 끝나고의 인터뷰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경기 중에 태도도 매우 좋지 않았고요. 네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어제 경기에서, 뭐 1차전도 마찬가지고 2차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되게 기이한 경기였어요. 네. 왜냐? 그 중국 원정 가서 중국 팬들이 둘러싼 그 중국의 함성이 들리는 곳에서 중국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축구라고 발 뻗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아파서 넘어져 있고 그런데 중국 그 관중들은 환호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무 말도 못해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분노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친 플레이를 당하고 우리 선수들이 부상을 실제로 당했잖아요. 뭐 정우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엄원상 그리고 뭐 고영준 그리고 조용욱도 그렇고 정우영도 그렇고 이제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 네. 지금 한 3명에서 4명 정도 당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벤치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항의해야지 막 따지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예. 그 우리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필드에서는 뭐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뭐 옐로 카드를 받을 수 있고 퇴장당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자제한다고 그래 쳐도 벤치에서는 네네. 조금 더 강한 퍼포먼스나 강한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감독의 역할이고 그게 코치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선수가 다쳤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액션을 당연히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벤치나 뭐 코치진에서 한 번도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조용하더라고.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심판도 그런 항의를 들으면 사람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사실 그 선을 넘는 태클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그런 이제 이야기도 없었어요. 일단 이게 감독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코칭 스태프로서의 조금 사실은 실책이 매우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끝난 이후에 이제 인터뷰도 매우 안 좋았죠. 네.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제 거친 플레이가 뭐 아시안 게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경험해보는 것이 어쨌든 뭐 긍정적인 것도 있다. 요거는 사실은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식전의 무대에서는 저런 태클이 애초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나오면 바로 퇴장이고 아예 이제 심판도 중국 심판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애초에 저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도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경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건 그냥 발목을 그냥 가격하고 뭐
무릎으로 누르고 막 이런 플레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걸 경험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럼요. 상황인데 네. 그거를 이제 경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하. 그랬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팬분들이 네. 선수보를 왜 안 하느냐 이 정도까지 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죠. 그리고 네. 그게 당연히 옳은 말씀이고 네. 그게 뭐 황선홍 감독도 실책이 있으니까 뭐 추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그 코치진이나 뭐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실책은 있었다. 이번 그 2연전 평가전. 네. 2연 두 번의 평가전을 딱 보면서 뭐 중국의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건 그거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렇지. 우리 스탠스는 우리의 또 달라야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네. 충분히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경기력도 매우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등등등 요 두 번의 경기 동안 우리가 얻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항의를 안 하는 게 그게 왜 문제였냐면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저 정우영 선수의 저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장면 있죠? 네네. 저게 경기 초반에 나왔어요. 근데 저게 나오고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또 나와요. 중국은 또 계속 하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저 정우영 선수 저 발목 가격하는 그 이후에 바로 우리 선수들이 계속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엄원상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3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선수에 대한 그런 부상이 있으니까 당장 9월달에 아시안 게임인데 네. 이 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K리그가 진행 중이니까 소속팀으로 돌아갔을 때 못 뛰는 구단에 대한 그런 그렇죠. 손해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 대회가 군면제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회인데 폼이 부상 때문에 꺾이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예요. 네. 선수들이 또 그 군면제에 대한 그런 이제 희망에 대한 그 없어지는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네.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네. 매우 안 좋았던 평가전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심판 뭐 다 중국 사람으로 그쵸, 그쵸. 그런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황선홍 감독이 조금 거칠게 또 항의도 하면서 우리 선수를 미연에 좀 부상해서 방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쵸, 부분이 좀 당연하죠. 아쉽다. 예, 이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팀의 분위기에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 멘탈리티적으로 네. 팀의 이런 이제 라커룸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라운드쯤에 보면요. 첼시 그 선수가 상대 팀한테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네. 태클 당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도 달려오지 않고 아무도 항의를 안 해요. 남 보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요. 네. 그 선수만 아파서 넘어져 있고. 그게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기세 싸움도 있는 거거든요. 축구할 때. 아시잖아요. 어깨빵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당하는 편이요. 아니, 이게 예. 기세 싸움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선수가 넘어져 있으면 달려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예, 물론이죠. 이제 뭐 폭력적인 그 선을 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를 기세 싸움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없더라. 네.